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승했죠. 이제 총선이 끝나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여야 대표직에 올랐습니다. 이제 대권을 둘러싼 두 사람의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2라운드 첫 전장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대표 회동을 제안했죠.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19일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곧바로 이해식 비서실장에게 실무 접촉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정치 현안과 함께 금투세, 이런 여러 민생 현안들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어제 대표직 연임 직후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최상병 특검법과 지구당 부활 이런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대표는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견이 엇갈리면서 회동 무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회동 추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당연히 최상병 특검법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일단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제3자 특검법을 제안했던 것도 한동훈 대표고, 또 민주당이 전당대회 막판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제보 공작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기선을 제압한 것 역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제보 공작은 어떻게 보면 최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죠. 제3자 추천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호응해오면 당내에서 궁지에 몰릴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제보 공작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돌파구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보 공작 의혹은 친윤 중진이죠. 권성동 의원이 제기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 제기가 야권 인사들에 의해서 조작됐다는 내용이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해병대 골프 모임을 추진하기 위한 단톡방에 참여한 송모 씨와 김규현 변호사가 야권 인사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장경태 의원실의 보좌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버스트먼트 대표가 만났다는 식으로 제보를 조작하려 했던 녹취 파일도 폭로됐습니다. 단톡방 멤버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 등이 JTBC를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 야권 인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대폭 드러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의 제보 조작 의혹을 최상병 특검법에 포함시키자고 한 것은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는 당내 주류 계파인 친윤계를 설득하면서 또 자신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으로 국민의힘 내부를 흔들어 보겠다던 민주당의 전략이 성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당장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시키자는 말에 민주당이 주춤하고 있죠. 그동안 세 차례의 특검법 발의가 제3자 특검에 대한 진실 규명보다는 국민의힘 내분을 부추기는 동시에 세 번째 특검법을 밀어붙일 명분 축적용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면서도 한동훈이 제보 공작을 언급하자 곧바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봐서도 그 같은 속내가 드러나고 있죠.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토를 달고 있다, 이렇게 말꼬리를 붙였습니다. 제보 공작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기에는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것입니다. 한마디로 뜨거라 싶었던 것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구멍로비를 한 의혹을 밝히고자 하면서 그 구멍로비 의혹 자체가 조작된 흔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덮고 가자는 것이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히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대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추가 조건을 더 붙여서 갈팡질팡한다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정인에게 질문을 하면서 예, 아니요, 둘 중 하나만 답하라, 그런
요구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할 건가 말 건가 이것만 간략하게 밝히라고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물러설 궁리부터 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제3자인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검을 제안했지 특검 수사 대상까지 제안했던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법이 발의되기 전에 발생한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특검을 임명해서 무슨 수사를 하자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공작으로 만들어진 제보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자는 말과 다를 바 없죠. 박찬대는 계속해서 지금 자기들이 시원하게 제3자 특검을 수용했으니 토달지 말고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안을 빨리 발의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제보 공작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누가 봐도 타당한 주장이죠.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최상병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현주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예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은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주의 말은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은 셀프 특검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민주당의 의도를 너무나 잘 드러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을 타깃으로 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죠. 민주당의 주장들을 보면 제보 공작은 최상병 특검을 역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소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찬대는 한 대표를 향해서 열흘 이내에 법안을 제출하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에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겠다. 그렇지만 우리 당은 이재명의 한마디에 당론이 되고 법안이 곧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정당은 아니다. 더군다나 제보 공작 의혹까지 구명로비 의혹으로 둔갑시켜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놓고 열흘 안에 의견을 모아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것은 참으로 아버지 이재명의 1인 정당다운 발상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제3자가 추천하는 최혜병 특검법을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한동훈이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보 공작은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여야의 유력한 차기 주자가 경쟁을 벌이는 특이한 정국이 조성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썩 반길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렇지만 전국은 이미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억지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 하기보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 없이는 절대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외연 확대와 함께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 사법 리스크 극복이라는 중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외연 확대를 위해 먹사니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은 앞으로 종부세와 상속세, 또 금투세 완화 및 폐지, 기업 규제 완화 등 민생 경제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접점을 만들 가능성을 일단 높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재명 연임에 성공하자마자 첫마디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것도 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조기 경쟁 구도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국정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